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의 집중 유세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 현장 직접 스케치하러 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 굉장히 초접전 지역이지요. 사실 사선 중진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류사명 후보, 경찰총경 출신인데요. 두 후보 간의 대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가 오셨군요. 네. 예. 네, 뭐 준비 중이셔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취재 편의점입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편의점이 어디 있어? 뭐라 그럴까요? 네네네. 예, 저희가 채널A하고. 네, 아니. 여러 번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너무 야위셨네요. 도대체 몇 킬로가 빠지신 겁니까? 몸무게 잴 시간도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시청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님은 제가 평소부터 애청하는 기자 패널이셨는데 취재 편의점을 만드셔서 제가 한번 가고 싶었는데 여러 차례 불발이 되어서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사실 초접전 지역이고 이재명 대표가 무려 8번을 6번 반. 6번 반. 그렇군요. 반이 뭔지 아십니까? 네? 또 반은 뭡니까? 동작갑에서 만나는 거예요. 동작갑 지역에서 네. 만나셔서 그렇군요. 그쪽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네. 자, 지금 사실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뛰어본 판세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박빙이라고 봅니다. 박빙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도 그렇지만 끝내기 수순으로 네. 누가 끝내기를 한 수 예. 한 표 한 표를 더 잡느냐 여기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지금 사전선거 투표율이 네. 35.8%입니다. 35.8%. 예, 부산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네. 투표율이고 예. 그걸로 봐서 이제 본선거율은 70몇 %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작을에서는 70%가 넘을 것으로 예. 예상을 하신다. 평소부터 동작을은 서울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네. 소문났습니다. 예. 자, 굉장히 거물급 후보와 만나셨어요. 네. 나경원 후보에 맞서서 류사명 후보의 경쟁력은 이것이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네 번을 쓴 중고품이냐 2024년 신상품이냐 네. 요 차이죠. 저는 공약으로 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공약 안 지킨 공약 때문에 부담이 없고 네. 선거 끝마치고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선거 앞두고 오지도 않았고 네. 당대표 출마했다가 꺾이지도 않았고 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 반대할 때 항의하다가 끝까지 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권 심판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주민들에게는 주소를 옮김으로써 변하는 마음이 없는 완전한 2024년 신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오늘이 지나면 선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겸허하게 투표를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유사명 잘 싸웠습니까? 스스로 자평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네. 이제부터 잘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선거 기간이 지나면 네. 잘할 것 같은데 너무 경험이 없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선거는 그럭저럭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투표 아직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 동작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입니다. 지난 정권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 정권의 남은 3년 동안이 더욱 비참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동작구에 이번에 처음 왔지만 동작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작에 살면서 동작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4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더라도
제가 동작을 위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저에게 투표해 주시면 나라도 살리고 동작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느낌이 좀 달라요. 네, 당선자 인터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율사명 후보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이기 때문에요. 예, 지역 유권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신호가 바뀌니까 대학생들이 쭉 건너가네요. 예, 저희가 음악이 너무 소리가 커서요. 예, 일단은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좀 비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뭐 여러 지역에서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동작 구민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역에서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대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좀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투표하셨어요? 네, 네. 네,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하셨습니까? 네, 잠깐 인터뷰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자, 지금 이쪽에 너무, 예, 약간 시끄러워서 조금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가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동작 주민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시는지. 안녕하십니까? 잠깐. 네. 동작 주민들, 예. 대학생들 어떤지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답변을 안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투표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투표하셨을까요? 저 수업 가야 돼요. 네. 대학생들이 요새 너무 바쁩니다. 수업 가야 돼서, 네. 중간에 모르는 아줌마가 자꾸 잡으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좀 약간 싸늘한 민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숭실대에 있고 제가 2번 출구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네, 좀 표심을 잘 밝히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지자분들은 다 입장이 비슷하시기 때문에 평범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했지. 내일 해야지. 내일 투표하실 거예요? 사전 투표는 원래 안 해요. 원래 사전 투표 안 하시고 그래서 본투표. 네, 요 동네 사세요? 이 동네 딴 동네. 여기는 다른 일로 오셨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투표하셨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돼요? 숭실대 학생들 전혀 인터뷰에 응하지 않습니다. 예,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들 피하고 계세요. 네. 자, 혹시 이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 하세요? 네. 네. 어렵습니다. 수업 가셔야 되나요? 잠깐 인터뷰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네네. 언제 하셨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투표. 네, 했어요.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습니까? 첫 투표여가지고. 이번이 생애 첫 투표세요? 네. 그러면 2,4학번 학생이시네요? 2,3인데 생일이 늦어서. 2,3인데 생일이 늦어서 네. 지금 숭실대 학생 네, 맞아요. 2학년.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지금 수업 때문에 빨리 가셔야 맞아요. 돼요? 수업이긴. 자,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어요? 뭔가. 제가 사는 나라니까. 네. 그래도 제가 선거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동네 사세요? 저 노량진, 노량진. 원래 지역은 파주. 파주인데 노량진에 네. 그러면 뭐 집을 얻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기숙사. 기숙사. 이게 학교 기숙사가 네, 노량진에 맞아요. 있어서 네, 상도 쪽에. 상도 쪽에. 횡단보도. 예, 횡단보도 빨리 건너가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도 어렵게. 예.
노량진 기숙사에 있는 숭실대 학생, 사전투표를 마쳤다는 학생 만났습니다. 생애 첫 투표. 내가 사는 나라니까 나라의 발전 기하는 차원에서 투표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직장인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표하셨습니까? 네, 말씀들이 없으시다. 네,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마을버스 정류장,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자, 학생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하셨어요? 네. 아, 언제 하셨어요? 주말에 했어요. 네? 주말에? 했어요. 네? 주말에 네. 사전 투표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을까요? 네. 별로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네. 네. 일단 투표는 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을버스가 와서 이제 탑승을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더 여쭙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 또 학생들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투표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1시 27분 지나고 있는데 여기 지나가시는 또 시민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을까요? 네, 정치 얘기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27분인데요. 저희가 조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0분부터는 유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인터뷰에 잘 응해 주시지 않으셔서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네, 혹시 여기 계신 학생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횡단보도라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수업에 늦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붙잡고 물어보기가 좀 미안해요. 다 뛰어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빨리 건너서 수업을 가야 된다. 지금 1시 28분이기 때문에 되게 2시에 시작하나요? 1시 반에 시작해요. 아니, 일정은 그런데. 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하셨어요? 네. 네, 언제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 사전 투표였어요. 사전 투표 언제?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이요. 토요일이요? 어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셨어요? 그냥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네. 마음에 드는 정당 있던가요? 그건 후보. 딱히 딱히? 네. 그렇지만 투표는 해야 돼서 하셨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20대 청년들이 투표율이 많이 낮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 투표 많이 했어요? 다 본투표 한다고 본투표에 참여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네, 주변에서 딱히 그렇게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본투표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딱히 들은 건 없다. 혹시 이 기회에 정치인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숭실대 학생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도 이따금씩 인터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혹시 투표하셨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여기 학생들. 안녕하세요. 혹시 투표하셨을까요? 네, 지금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네,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1시 29분 지나고 있어서 저 이탄희 의원 오셨네요. 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거 셀럽 하나 있습니다. 셀럽 고생 많으세요. 따님입니다. 네, 지나가야 돼. 네,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장윤서 씨도 오셨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 어머니하고 같이 지나가시죠.
항상 그렇듯이 윤석열 정권의 독재과 또는 유상적으로 심판의 중으로 혈압의 더러운 길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궐선 갔다가 뵀었어요. 알수 있습니다. 유상정의 더러운 길을 이어가십시오. 이런 윤석열 정권의 경찰 심판을 나베 정진석 4년 동안 1심도 안 나오고 목소리 원칙을 아, 오케이. 우리 이제 90 녹음 보시고 와주시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윤석열을 보내주십시오. 자, 유삼룡 파이팅! 유삼룡 파이팅! 아, 어떻게 찍어? 나 셀카를 못 찍어서 어떡하지? 우리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 안 찍어줘? 제가 일을 좀 해야 돼서. 한 장만 찍어. 아니 여기 찍어줘요. 찍어줘요. 여기 하고 우리 기자님하고 다 잘 알으니까. 방송 장난이라 잠시 후에 우리 정의로운 공장 오셔서 우리 지지자를 만나서. 유상정 후보의 집중연설을 있겠습니다. 내가 맨날 기자님 방송 보느라고 살아요. 스트레스 받잖아. 잠시 후에 고맙습니다. 이탈 의원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맨날 어쩌고 바쁘시게 잘 가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이산의 열심에 최미연 선임비서관입니다. 의원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 안 돼요? 네. 거리에서 인터뷰 안 하시죠? 아, 거리에서 인터뷰 안 하세요? 네네. 아, 그러면은 아예 뭐 몇 마디 물어봐도 답변 안 하세요? 네. 국민학생 여러분, 우리 숙제대학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하시죠? 후보를 위해서 지지 연설을 해주신 아니에요. 이제 저희 거 그대로 국민학교 고등학교 김찬기 학생입니다. 자, 무릎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의원님, 사진권 내겠습니다. 대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실대학교 대학교의 김학생입니다. 국가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저에게 총선 하루 전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낙관을 장영석 출연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니, 예. 원래 그러게요. 인터뷰 우리 안 하는 원칙인데.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주인공이 유삼룡이 네. 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떤 마음으로 지원 유세 나오셨습니까? 아, 유삼룡 당선시키려고 온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선거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쭉 다니시면서 뭐 여러 지역 다니셨는데요. 뭐 제가 사실 전국을 다녔는데 이번 선거는 예년 선거랑 정말 다른 것이 진보 보수, 청년, 장년, 남성, 여성 이런 거 관계없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표현 방식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거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마음은 다 같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번 총선의 최고의 대의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미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투표 아직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여러분, 사상 유례가 없는 증오정치, 윤석열 증오정치를 끝내려면요 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상 유례 없는 본투표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탄희 의원 지원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네, 뭐 기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보 캠프에서도 관계자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에 무려 6번 반을 왔다 갔기 때문에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또 현장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동작을의 이후에 판세가 어떻게 될지,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천지여서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지자분 계시나요? 네네. 지금 이 지역 주민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이번 판세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여론조사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 안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분위기로나. 네, 예. 우리 유삼영 후보가 훨씬 우세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네. 뒤집어졌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아직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도 있던데. 지금 이렇게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결정은 다 돼 있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마지막. 그래서 다 결정은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이렇게 들어본 결과 다 이렇게 하고 유삼영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 중에서도 더욱더 지지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당 지지도도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삼영 후보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작을에 계시는 민주당 당원분 저희가 만나 뵙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이동해 볼까요? 지금 아니면 동작 우리 것입니다. 동작에서 승리해야 정권 심판에 가운데에서 윤석열 정권을 정신 차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더 강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작이 동작이 대한민국입니다. 잘하네. 올라가니까 잘하네. 대학생 여러분, 중신대학생 여러분, 제가 정말로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정유럽기는 우리 유삼영 후보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막상막이라고 해야 되나, 대단한 우리 이찬희 의원님께서 우리 유삼영 후보를 지원 연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민 여러분. 여기 유삼영이를 돕고 싶어서 저 멀리 용인에서 달려왔습니다. 이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22대 국회에 유삼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맞죠? 그래서 일단 구호부터 통일하고 시작합시다. 오늘 구호는 무조건 유삼영이니까요. 혹시 얘기 듣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도 구호는 유삼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유삼영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동작은 이렇게 시작할 테니까 버스 지나갈게요. 동작은 할 테니까 유삼영 이렇게 짧고 굵게 유삼영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자, 갑니다.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유삼영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 잘 아실 텐데, 지난 35년간 경찰 생활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후배들 존경받으면서 해오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권 장악에 저항하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 아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4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박정원 대령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끼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신 것처럼, 여기 있는 유삼영도 이번에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조직 내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불이익을, 수모를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한 도구로 유삼영을 꼭 좀 활용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국민들 뵀으니까 청산과 관련돼서도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실 전국을 돌았어요. 저희 지역구인 용인에서 출발해서 대전, 충청, 강원도,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다시 올라와서 고양시, 인천시, 제주, 호남 다 하고 이제 서울 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들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모든 국민들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수, 진보 이거 아니고, 민주당이 조금 더 잘했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잘했냐, 이거 아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가 발등에 큰 불이 하나 떨어져 있다. 이거를 다 같이 지금 해결해야 된다. 봐도 대한민국 정치,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 특히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 정부, 여당, 이 국정기조 잘못됐다.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민심을 대하는 태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 반드시 이번 선거에는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모든 국민들께서 다 이걸 얘기하셨습니다. 표현의 강도, 표현의 방식은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동작 구민들도 다 한마음이신 거 맞습니까? 예!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예! 주변에서 다 느껴지시죠? 예! 제가 경북의 칠곡, 영천 이런 곳도 갔습니다. 거기서 70대, 80대 농민분들도 만났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직접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선택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일 잘하라고 몰표도 줬다.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내가 바랬던 건 이건 아니다. 이번에만큼은 내가 바랬던 게 이게 아니라는 마음을 반드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국민들이 주신 질문이 3가지 있었습니다. 3가지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31년만 검사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 민생, 우리 평범한 사람들 삶 잘 모르세요. 그러면 주변에라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인사라인, 총무라인, 국무총리실, 국정원, 법제처, 보훈처, 심지어 금융정책하는 금감원장, 방통위원장, 몇 주 전에 많은 민생특보 자리까지 전부 다 검찰 출신을 다 채웠습니다. 이래서 경제위기 수습할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경제정책 하나만 봐도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부자 감세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이 감세 저랑 생각은 다르지만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다 망가집니다. 부자 감세 이 고장난 칼잡이처럼 그것만 외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예산 한꺼번에 덜어내고 나서 쓸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중산층에 지원해줄 예산 그 돈부터 뭉텅이로 줄였습니다. 집권 첫 해에 공공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 가까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 주거비용 왕창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R&D 투자 예산 5조 원 가까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건 다 생계지원 예산입니다. 최근에는 공공화폐 예산까지도 다 영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중산층 지원 예산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식비, 이자, 월세, 공공요금 전부 다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다 끊어버리고 빚과 빚에만 의존하게 만들어서 이자에 허덕이게 만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세금도 안 거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수펑크 56조 원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세수펑크라는 용어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8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예산 사고였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극단적으로 균형 안 잡고 부자 감세만 외친 결과 대한민국 전체 지금 나라 국간이 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수습할 능력이 이 대통령 정부 여당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스스로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요 3월 26일 날 2024년 지출 계획을 썼어요. 그런데 또 77조 원 국세 감면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56조 원 세수펑크 내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국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1.4%로 폭락시키고 이러고 나서 또 77조 원 국세 감면 잡았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저처럼 여기 계신 우리 유삼영 후보님처럼 정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틀어 맞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계 정상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욕설 나올 거 예상 못해서 중계 못 끄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성찰은 하지 않고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거 법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존칭 안 썼다고 제재했습니다. 믿겨주십니까? 믿겨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로 지난 35년간 진보 보수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상식을 파괴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제가 4일 전에 포항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예천에서 죽은 최수근 상병 이름 기억하시죠? 이 최수근 상병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수근 20살 외아들이었던 최상병은 포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포병입니다. 포소는 물에 들어가서 사람 수색하는 법을 모릅니다. 교육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갖다가 급류에다가, 그것도 바로 사고 전날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급류였습니다. 이런 급류에 집어넣어서 수색을 시켰다가 애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대령을 한 명째 누명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이제 군인들까지도 한 명째 누명 씌워서 구속영장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그 국방부 장관은 해외 대사 자리 주고, 차관은 단수공천, 안보실 차장도 단수공천, 다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자리들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일자리 나눠 먹고 있는데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지난 2년간의 망가진 대한민국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증오 정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만 악마하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면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이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대통령, 정부, 여당이 능력도 없다, 개선될 여지도 없다,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또다시 정부, 여당의 표를 찍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정부, 여당의 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합니다. 열차가 탈선을 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데 땔감을 또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끊고 가야 맞겠죠? 자,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은 고약한 것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존경을 얻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지지층이니 뭐니 상대방 증오 부추겨서 거기로 사람들 모아서 30% 40% 숫자 얼마든지 나오면 나는 그냥 가지고 간다, 나는 이렇게 그냥 대통령 임기 쭉 가겠다, 지금 이런 정부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정부를 상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똑같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어느 당이 싫어서 우리는 상대방 찍는다, 편싸움하는 거니까 우리 편 눈 감는다, 이렇게 선거 치러서 이 윤석열 정부의 증오 정치 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자, 이 사상 유례가 없는 윤석열식 증오 정치 끝내기 위해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역사상 최고의 재외국민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상 최고의 총선 사전투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하셨죠? 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본투표입니다. 몇 시간 남았죠 우리? 11시간? 12시간? 내일 아침 새벽 6시니까 한 16시간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본투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본투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시죠?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목소리가 돌아오더라고요. 유삼영! 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역사상 최고의 본투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반드시 본투표장으로 몰려가셔야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뜻을 맞는 우리 동료들 말고도 지난 2년 3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 때문에, 이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서로 소원해 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사실은 그래도 이웃이고 친구였는데 쓰러진 사람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좀 냅시다. 핸드폰 다시 들고 전화 한 통화 하시고 문자 하나 보내시고, 저 종교시설에서 만나면 같이 차 한잔 하다가 손잡고 본투표장 끌고 가시고, 10명 중에 우리가 한 명 건지면 이거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죠? 의외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보고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요, 단순히 투표장 가서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자 이름 옆에 도장 하나 찍고 오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평소에 주권자 허울 좋게 불리다가 4년에 딱 한 번 진짜로 주인이 돼서 대한민국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이 선 넘지 마라, 윤석열식 증오정치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복하면 앞으로 어떤 세력인 간에 뒤끝 없다, 다 끝장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고 도장 찍는다, 딴 말 말아라, 시민들 입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혐오해 너 증오해 너 이제 그만 입 다물어라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실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속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유상용 후보님 만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열려서, 제가 사실 면목이 좀 없습니다. 저도 4년 국회의원을 했는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기대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라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이렇게 탄생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저는 제 재선과 대한민국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의 성과 이거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 개혁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모든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민주개혁, 진보진영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단순히 이번 총선이 어느 당이 몇 석 한다, 몇 표 얻는다 이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 심판, 윤석열식 증오 정치의 경종을 올린다는 이 단호한 결의, 이 하나의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증오정치 다시는 반복된지 안 된다, 역사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마무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80년 역사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위정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어렵혀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 매자 하셨고, 민주화가 필요할 때 민주화의 힘 확 실어주셨고, IMF 때 다 같이 근무했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같이 의사결정해서 달성한 역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몸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윤석열의 증오정치 지난 2, 3년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향 제대로 잡고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면 80년 역사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유삼영을 국회로 보내고 그걸 도구로 삼아서 대한민국 증오정치 이제 끝장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휴직에는 귀한 말씀 해주신 정의로운 판사 이탄희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상영 4년 후에 봅시다. 이탄희 4년 후에 유상영. 우리 유삼영 한번 시작하고 할까요? 유삼영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호프 유삼영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동작을 유삼영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심판 바로미터 나경원을 꺾고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유삼영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유삼영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경찰 유삼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종종 이 동작을 돌다가 아니면 여기 유세장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나 여기서 뭐하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선뜻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독재의 도구로 삼으려는 윤석열의 저항에서 경찰서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경찰서장회의를 통해서 경찰국 설치가 독재의 시작이 재발이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민주 시민들이 죽음으로 희생이 됐죠. 그걸 잘 아는 우리 경찰서장들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하기 싫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목숨을 경찰직을 걸고 반대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징계를 먹고 이제 저는 경찰을 떠났는데 이 국민들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유삼영이 윤석열의 맞짱을 한번 떠왔으니까 윤석열의 독재 정권에 한번 정확하게 심판을 한번 해주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민주당의 인재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상영 민주당에 영입이 되었어요. 민주당에 영입이 되고 사실은 제가 국회로 가는 방법으로
평소에 존경하는 이탄희 의원님 지역구 경찰대학이 있던, 제가 4년간 경찰대학을 다녔던 용인정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에서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독재 정권의 상징이 있는 서울 수도권 한복판, 그것도 이제 양당의 수익권으로 험지에 출마를 하라. 그것도 4선 여당 중진을 상대로 이겨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명령을 받고 동작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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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이 어떤 것이냐? 이번 선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독재 정권의 중간평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을 평가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기억을 해서 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지난 2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윤석열의 남은 3년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아시는 분은 윤석열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야당에 투표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유상혁! 동작을은 어떠냐? 동작을은 윤석열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는 여당 4선 중진 상대 후보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예요. 저출산 고령위원장, 지금 현재 22대 총선의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 상대 후보를 심판해야 되는 그런 동작을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독재 정권의 심판의 선거이고, 이 지역구는 윤석열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으면서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는 상대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 그런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판세가 우리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받아도 정권 심판 1번지 동작을 해서 제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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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심판의 상징의 의미가 있는 동작을 해 정치 초년생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오늘 이탄 존경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 이탄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상호 의원께서도 오십니다. 이렇게 살신승이 나시는 불출마하시는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께서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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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정치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제 그런 부족함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세는 아주 박빙입니다. 지금부터 모이는 한 표 한 표가 승부를 가늠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학생 여러분, 주민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투표율이 민주 정권 심판 민주 승리를 장담합니다, 여러분. 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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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여러분 꼭 투표하시고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투표를 권장해 주세요. 유상혁! 유상혁!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세 표를 기대하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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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씁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동작을의 더불어민주당 류사명 후보 그리고 지원 유세에 나온 이탄희 의원 연설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9시에부터는 마이크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은 사실상 9시에 종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편의점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추려서 현장을 갈 예정입니다. 오후 7시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집중 마지막 파이널 유세가 있어서 그 현장 보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조국혁신당의 그 파이널 유세가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현장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용산에서 만나요. 유삼영